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스노우폭스라는 그랩앤고 형태, 그러니까 도시락을 자기가 원하는 그 반찬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형태의 도시락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도 강남에 있는 한 스노우폭스 그 매장에서 한번 음식을 먹어봤는데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처음에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맛을 보고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매장 자체가 사실 인테리어가 화장품 가게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어요. 청결하고 그런 건 좋긴 한데 뭐 음식 맛을 뭐 좋게 하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안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빨리 가지고 가서 나가서 먹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가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일단 최근 뉴스가 이제 한인 기업 스노폭스 매출 1조 원 글로벌 외식 기업 그룹 도약 해가지고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이 김승호 회장님, 스노폭스를 운영하시는 김승호 회장님께서 영국과 캐나다 외식 기업들을 인수합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룡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노우폭스는 영국의 요스시랑 캐나다 벤토스시를 비롯한 총 14개 회사랑 5월부터 이제 합병 작업을 통해 가지고 7월 1일 스노우폭스 그룹으로 정식 합병 절차를 마쳤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이 한국인 사업가가 굉장히 드문 거죠. 굉장히 드물어요. 예, 포에버 21인가?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인 기업이 이제 뭐 성공 사례로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그게 이제 망해가고 있다는 기사를 또 다시 접했어요.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몇 달 전인가 며칠 전에 망했다는 기사를 다시 접했고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습니다만 일단 김승호 회장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합병으로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 매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8,308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백종원 대표님은, 백종원 선생님은 여기에 비하면은 명함도 못 내민다. 예, 엄청 이 규모 자체가 달라요. 아무튼간에 매출이 약 1조 원 규모 매출을 바탕으로 나스닥 시장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진짜 5년 만에 이룬 이게 성과예요. 5년 만에 불과. 예. 이제 매장을 5년 내, 향후 5년 내에 매장 만 개, 30개국 진출을 하고 매장 만 개로 확장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대단하다. 예,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제 뭐 사장학교라는 채널이 신규로 생겼는데 이게 막 이제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 영상만 쭈루루 올라와 있어요. 5개 정도가. 이게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인터뷰 중간 끝부분에 이제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인터뷰어가 생뚱맞게 물어봤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자기가 유망하다고 하면 다 그걸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쫓아하다가 뭐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거 해라. 자기가 하는 걸 잘 지켜보다가 그걸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랑 사업이 좀 결합된 어떤 모델을 지금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인데 사실 제 패친이 이제 김승우 회장님 제자인 그 안태양님이 있어요. 안태양님이 제가 인터뷰도 했죠. 그래서 유료 인터뷰 강의도 프리미엄 캠퍼스에서 팔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그분도 뭐 그 필리핀에서 엄청난 5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기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총괄 책임을 맡아가지고 사업 개발부터 해서 500억 이상의 매출을 연매출을 만드신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김승우 회장님의 제자이기도 해요. 아무튼 비아토르 프리미엄 캠퍼스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안태양님의 강의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승호 회장님의 이 기사를 또 올렸어요. 저희 이 안태양님께서. 이 안태양님 그 페이스북 팔로우 좀 하시면은 엄청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김승호 스노폭스 회장의 제안.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전에 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농사와 사업이 결합된 사업을 하고 싶다. 준비 중이다 했는데 그게 바로 스노우 폭스 플라워예요. 꽃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꽃장사 쉽게 말해서. 제목이 이제 슬로건이 나를 위한 꽃 한 송이. 그렇죠? 이 얘기는 지금 벌써 매장을 한 5개 정도를 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상은 4년 전에부터 하셨다고 해요. 그쵸.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포스팅 올렸어요. 5월 14일날. 제 페북 친구 중에 혹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 임직원분들 계십니까? 한국원예 화훼 사업 확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 포스팅을 올린 겁니다. 5월 14일날. 그리고 이게 4년 전에 꽃집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선 이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구상을. 그리고 5월 23일날 페이스북에 튤립이 가득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한 꽃집 스노우폭스 플라워의 시장 알림입니다. 이렇게 SNS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선릉역 10번 출구 쪽에 매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뭐 이제 LA 게티센터에서 소장하는 아이리스 그림을 본 얘기도 뭐 적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가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요, 이제 보고 싶은 거, 자기한테 필요한 이 아이디어와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스캔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흐의 작품, 자신을 위해 그린 꽃, 그 그림 거기서도 영감 모티브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갔어야 됐는데 그러면 김승호 회장님 볼 수 있었는데 오픈 한 날에 와 안타깝네요. 성공한 외식 사업가로서 꽃집을 차린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꽃집을 선택했나? 이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꽃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AT에서 나온 자료를 찾아 읽었는데 AT가 뭔진 잘 모르겠어요. 무슨 관련된 기관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1조 원 정도였던 화훼 산업 규모가 2015년에 6,500억 정도로 줄었고 올해는 6천억 정도에 그칠 거라고 추산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장 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매출이 77.4%가 경조사 시장에서 나온다는 거를 간파를 하신 겁니다. 개인이 꽃을 사는 시장은 1천억 정도라는 거죠. 1,000억이면 굉장히 작은 시장 규모예요. 자전거 시장보다 훨씬 작습니다. 미국은 개인적으로 꽃을 사는 비중이 개인적으로 사는 비중이 80%예요. 근데 이제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역시 사업가. 우리나라도 개인용 꽃 시장이 현재 5, 6배는 돼야 정상이다. 다른 이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글로벌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산이라면 앞으로 5, 6천억 정도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스노우폭스 플라워스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문고리다. 아직도 아무도 그런 문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생긴 문고리를 닫아야 할지 몰랐다. 만약 스노우폭스 플라워스로 만들어진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 화훼 산업은 지금의 2배 이상 커진다. 지금 2배 이상 커지는 거는 이제 6,500원 한 이제 조단위 시장으로 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15평에다가 2억 4천만 원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2억 4천. 선릉역 매장이 15평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층고가 높아요.
2층도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변 탁자랑 의자를 놓고 커피 같은 음료도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랑 꽃집이랑 결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근데 이 매장 인테리어 보니까 스노우폭스 도시락 매장이랑 똑같아요. 빨리 가라는 건가요? 아무튼간에 하루 300만 원 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꽃집인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지하철역 바로 앞 1층 매장을 차린 건데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꽃집이니까. 이게 인터넷 장사도 아니고. 예, 보증금 1억에 이게 지금 임대료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아무튼간에 보증금이 1억이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1억 4천만 원이 들었대요. 월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꽤 많이 돈을 투자한 거죠. 15평짜리 인터뷰를 하는데 뭐 카페 인테리어도 아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랬대요. 이제 이분은 일본도 잘 아시는 거죠. 손바닥만한 꽃집이 3천만 원의 월 임대료를 내면서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스노우폭스 플라워스도 하루 매출 300만 원 팔 자신이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9천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이 가능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뭐 검증된 건 아니에요. 예. 9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한 11억 정도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간 11억 꽃집 하나로. 대단하지 않아요? 예. 이런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목표죠, 목표.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존의 이제 꽃집의 문제점으로 본 거를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꽃집의 첫 인상은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시든꽃과 경조사 배달용 화환이 방치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 꽃꽂이 강습을 하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 쇼윈도우를 보고 충동적으로 들어가 꽃 한 송이 살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충동적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예,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꽃은 사실 충동적인 구매가 굉장히 중요한, 충동적으로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쵸? 의자 같은 건 절대 충동적으로 사지 않죠. 의자는 항상 목적 구매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그래요. 그리고 스노우포드 플라우스가 이런 관행을 깨고자 합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여기서 혁신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메인 타겟부터가 20, 30대 중상류층, 중상류층이에요.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류층 여성입니다. 이제 커리어 우먼을 노리겠다라는 거죠. 여심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강남 일대의 전문직 여성과 맞아떨어진다. 이들은 스노우폭스 플라워 앞을 지나다 스마트폰으로 입구 사진을 찍어간다. 당장 들르지 않아도 조만간 방문은 하겠다는 생각을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예. 이런 시민들이 자신을 위한 꽃이나 미니 화분들을 사가는 게 이제 스노우폭스 플라워가 그리는 이제 타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고밀도 다점포로 초기 붐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꽃을 사는 사람은 주는 데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 선물 시장의 확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사기도 하지만 남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를 위해서, 남자분들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꽃을 산 적이 몇 번이 있어요. 저는 은근히 가끔 감성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가끔 장미꽃을 산다든가 해바라기 꽃을 산다든가 그렇습니다. 이게 주방에다가 이 유리병, 콜라병 같은 데다가 꽂아놓으면 되게 예뻐요. 진짜 뭔가 그 분위기 확 삽니다. 생물이 주는 힘이에요. 그게 생물. 녹색 그런 화초들, 화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데 꽃 같은 거는 진짜 포인트로서 굉장한 역할을 해요. 조화는 뭔가 요즘엔 조화 진짜 근사하게 만들잖아요.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저 자신을 속인다는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관리는 편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먼저 강남 테헤란로를 따라서 10개, 강남대로 라인을 따라 10여 개씩 오픈할 생각이래요. 새로운 아이템의 빠른 시장 정책을 위해 고밀도 다점포 전략을 따른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분이 이런 계획을 다 오픈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거기 이게 가맹 사업은 아니에요. 이분 다 직영으로만 합니다. 글로벌하게는 다
그 이제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한국에서는 스노우폭스 도시락 전문점도 다 직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남대로라는 10여 개씩. 그러면요, 저라면은요, 제가 뭔가 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강남대로 라인에다가 그 중간 김승호 회장님이 차릴 매장과 매장 그 중간에다 하나 차릴 것 같아요. 예. 중간에다 얻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비슷하진 않지만 더 예쁘게. 지금 사실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미적 감각은 그렇게 탁월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요. 그래서 미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 오히려 카페 형태의 꽃집을 차리시면은, 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분이 시장 조사 다 끝난 거예요. 계산기 다 두드렸습니다. 시작하셨어요. 지금 하시면은 꽃장사를 뭔가 이분이 하시는 거에서 좀 더 여러분만의 센스를 곁들여가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도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3, 4년 안에 전국 주요 거점에 총 300개, 예, 3, 4년 안에 300개, 1년에 한 100개씩 늘리겠단 말이에요. 예, 스노우폭스 플라워스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분은 경쟁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아마 이 꽃들 화훼 농장을 직접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 농장을 직접 다 하실 겁니다. 농사를 지으실 거예요. 화훼 농사를. 농장이는 아니죠. 예. 그래서 김 회장님이 이걸 6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신산업의 창조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미 부여를 하신 거예요. 예. 이미 꽃 시장에 있었지만 전혀 새로운 공급과 소비, 유통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카피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편의점식 꽃집. 예. 편의점은 기존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의 낡은 점포 분위기라 관리 방식을 한 방에 시장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예. 시스템으로 몰아버린 거죠. 슈퍼마켓들을. 예. 깨끗한 인테리어와 직관적인 상품 디스플레이, 본사의 중앙 집중식 유통관리, 포스 도입 등으로 소매 유통의 혁명을 일궈낸 거죠. 이건 편의점 얘기입니다. 예, 스노우폭스 플라워스도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먹 구구 방식으로 운영했던 꽃시장을 기업화 표준화 체계화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꽃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거죠. 꽃 편의점. 예, 충동 구매가 가능한, 마구마구 자극하는, 예, 그런 거죠. 이게 사람들이, 저는 이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갈수록 삭막해져요. 도시에서의 삶. 삭막합니다. 건조해요. 외로워요. 예, 그때 꽃 한 송이가 주는 위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라, 팬시 화분, 작은 선인장류 등은 각 농장과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예, 직접 농사를 짓진 않는군요. 유통 단계를 대폭 줄여서 그냥 직거래 하겠다는 거예요. 예, 화훼 농가랑 모두 만족할 만한 마진, 이미 다 계약이 끝났나 봅니다. 소매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는데도 화훼 농가와 스노우폭스 플라워스 모두 만족할 만한 마진이 남았다. 그죠? 여러분, 꽃이 너무 비싸요, 진짜. 이 거품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특별한 날에만 사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편의점에 그냥 뭐 그런 간식거리처럼 편하게 아무 때나 산다,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바뀐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정말 이게 싸야 되거든요. 예. 그 아직까지는 눈탱이 치는 시장인 거죠. 화훼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혁신을 일으키겠다. 가격을 낮추고, 예, 화훼 농가에도 득을 주는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김승호 회장님은. 근데 김 회장에게도 스노우폭스 플라워스는 신사업이다. 4천억 이상의 개인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예요. 예.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업가예요. 예. 근데 다른 이 인터뷰 기사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이 3, 4명일 때가 가장 편해요. 그렇죠. 예. 이후 10명 정도 늘어나게 되고 다시 30명쯤 되면 반드시 창업 공신의 배신이 따르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또 50에서 100명 정도면 외부로부터, 이분은 뭐 한 3,8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신이에요. 예, 이분은 진짜 직원이 엄청나죠.
아무튼간에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스노우폭스 플라워 이 화훼 비즈니스, 꽃 비즈니스,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 꽃 비즈니스 시장에도 여러분 혹시 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니면 카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분이 굉장한 사업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계산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리는 그 강남 쪽에다 차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 그 사업 모델을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지금은 경쟁할 수 있어요.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이분이 자본이 많지만 꼭 사업이라는 게 자본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물론 자본이라는 거는 사업을 가속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지만 그게 만약에 잘못된 사업이면은 그 망하게 하는 것도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승우 회장님이 하고 접근하는 방법도 유심히 보시고 또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도 곁들여 가지고 이 꽃시장에 진출을 하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하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예요. 예, 저는 이렇게 특별한 날, 특히 뭐 어버이날 저희 꽃 살 때마다 한 4, 5만 원 이렇게 바구니로 하면 뭐 한 6, 7만 원 막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때만 팔리는데 물론 이런 리스크는 있어요. 굉장한 리스크인데 이게 사람들의 구매 패턴을 바꾸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바꾼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그 건조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뭐라 그러는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말린 꽃들 파는 그런 시장도 커지고 있고 이 시장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홍대나 뭐 연남동 쪽에 가면 꽃집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격을 좀 뭔가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김성호 회장님처럼 화훼농가랑 이렇게 직접적인 계약을 해가지고 유통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바로 막 이렇게 뻥 터지는 장사는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조화도 좀 갖다 팔고, 예. 생화도 팔고, 예. 그리고 그런 소품 같은 것도 조금씩 갖다 팔면은 그리고 뭐 카페 형태의 커피나 음료, 간단한 음료, 예. 그런 것까지 곁들인다고 하면은 유지를 하면서 버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영상을 너무 길게 찍었네. 예.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예, 이 김승호 회장님이 뭐 대단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신규로 하는 6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큰 의미를 부여한 요 꽃사업. 예, 여러분들도 한번 꽃에 관심이 있는 분, 좋아하는 분이어야 돼요, 진짜로. 예, 그렇다면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요,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